안녕하세요. 정쌤의 공부방입니다. 오늘은 엑셀 시계열 첫 번째 시간입니다. 어, 첫 번째 시간이니까 간략하게 인트로를 하면요.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시계열 분석을 직접 해보는 데까지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. 그렇다고 해서 뭐 바로 시계열 모델로 들어갈 건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 시계열을 꼭 배워야겠다라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제가 이것과 비슷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이제 여의도에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해본 적이 있는데, 한 10% 정도는 포기하고 나가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, 엑셀 시계열이니까, 나 엑셀 잘해. 쉽겠네. 이렇게 생각하시는데, 어, 제가 엑셀을 선택한 이유는 쉬워서 엑셀을 선택한 게 아니라, 대부분의 컴퓨터에 엑셀이 깔려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보실 수 있으니까 엑셀을 선택한 거고요. 시계열 분석 자체가 그렇게 간단하진 않습니다. 오히려 시계열 분석만 따지면 엑셀보다는 매트랩이나 이런 다른 프로그램들이 훨씬 편할 수 있어요. 근데 이제 아무래도 엑셀 같이 이렇게 직접 우리가 다뤄야 되는 데이터 처리부터 해가지고 모델 만드는 것부터 해가지고 완전 결론 분석하는 거에 우리가 다 해야 되는 프로그램을 선택한 이유는 그렇게 한번 해보면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분석이 되는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 것이니까요. 분명히 제가 벌써부터 말씀드리는데 이게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. 쉽진 않아요. 그러니까 엑셀만 보고 쉽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. 그렇지만 제가 최대한 쉽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. 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불확실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제목은 되게 거창하잖아요. 근데 이제 제가 오늘 한번 이렇게 여쭤볼게요. 오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라인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. 나이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러면 이제 뭐 굳이 이렇게 감추려는 의도가 없다면 나이는 굉장히 대답하기 쉽겠죠. 그러니까 생년월일을 알고 있으면 오는 날짜에서 빼가지고 이렇게 구할 수 있잖아요. 뭐 예를 들어 뭐 28살 이렇게 해볼게요. 그럼 오늘의 이제 몸무게 몸무게 역시 뭐 이렇게 숨기려는 의도가 없다면 체중계에 올라서 재면 되잖아요. 그렇죠? 그렇기 때문에 대답하기 그렇게 어려운 질문은 아닐 거예요. 한 60kg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. 그런데 이거 문제를 조금 바꿔볼게요. 자, 내년에 나이. 그건 뭐 역시 나이는 한 살 더 먹은 거잖아요. 29살. 뭐 그냥 쉽게 얘기할 수 있으실 겁니다. 그러면 몸무게는요? 네,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신 다이어트가 성공을 했다면 이게 좀 줄어들 수 있겠죠. 뭐 58kg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다이어트를 실패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배달 음식 시켜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몸을 어, 편안한 상태로 놔두신다면 뭐 70kg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지금 시점에서 내년에 몸무게를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죠. 그렇지만 대충 짐작해가지고 어느 정도 될 것 같아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 있겠죠. 이게 바로 이제 불확실성이 가미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불확실성이 가미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될 수가 있고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불확실성이 가미되는 것들을 분석하는 것을 바로 우리가 시계열 분석이라고 하는 겁니다. 어렵지 않죠? 그냥 이런 거 분석하는 게 시계열 분석이에요. 그러면 시점에 따른 불확실성만 존재하느냐? 그렇지는 않습니다.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따른 불확실성도 있을 수 있죠. 우리 가위바위보 생각을 해볼게요. 가위바위보. 상대방이 뭘 낼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상대방이 가위를 냈다고 해볼게요. 가위를 냈다면 가위를 내면 비기죠. 그럼 비길 확률 3분의 1. 바위를 내면 이길 거예요. 이길 확률 3분의 1. 보를 내면 지겠죠. 질 확률 3분의 1. 즉, 그 가위바위보는 지금 시점에 일어난 일이잖아요. 그렇지만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, 둘, 세 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확률이 3분의 1씩 될 수 있고 요거에 약간 불확실성을 지니고 있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. 그렇죠?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제 시간의 순서에 따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발생하는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이제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일 때도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. 또 가위바위보 말고 우리가 또 뭐가 있죠? 동전 던지기, 그쵸? 동전 던지기. 동전 던지기는 이제 앞면, 뒷면, 그리고
가운데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. 옆면 나올 수 있어요. 근데 옆면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드물죠. 그렇죠? 거의 드물기 때문에 이건 보통 무시를 하고 여기가 저 HOC처럼 보이지? 네, 아무튼 이거에서 앞면하고 뒷면만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은 앞면에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고 뒷면에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렇게 해서 이제 앞면에 나올 가능성이 2분의 1이겠구나. 뒷면에 나올 가능성이 2분의 1이겠구나.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. 그러면 우리가 동전을 두 개를 던져볼게요. 이제 동전 두 개. 그러면 네 가지 경우에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. 앞면, 앞면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앞면, 뒷면 이렇게 나올 수 있고 뒷면, 앞면 이렇게 나올 수 있고 뒷면, 뒷면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.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의 관심사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. 나는 앞면이 두 개 나온 게 관심 있어. 그러면 앞면이 두 개 나온 경우에서는 요거 하나밖에 없는 거죠. 그래서 그러면 너가 관심 있는 사건은 4분의 1의 확률로 일어날 거야 라고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. 나는 앞면이 있었으면 좋겠어. 앞면 한 개 이상. 앞면이 한 개 이상 있는 경우에 관심이 있다면 이제 앞면도 앞면이 두 개니까 성립하는 것이고 앞면 뒷면도 앞면이 하나 있으니까 성립하는 것이고 뒷면 앞면도 앞면이 하나 있으니까 성립하는 것이고 뒷면은 안 되겠죠. 그러다 보니까 3분의 4다. 4분의 3이죠. 네, 4분의 3이죠. 제가 왜 그랬을까요? 네, 4분의 3이다. 그러니까 너가 관심 있는 사건은 4분의 3의 확률로 일어날 거야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. 그 두 면이 같은 경우 이건 뭐겠어요? 앞면이나 뒷면인 거죠. 그러면 앞면, 뒷면이니까 4분의 2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즉 우리의 지금 분석 대상은 똑같았어요. 동전 두 개 던지기. 그쵸? 동전을 두 개를 던졌는데 각각의 관심사에 따라서 다른 확률을 이제 가지게 된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같은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같은 데이터가 있어요. 같은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연구자가 어떤 모델을 쓰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모델을 잘 설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네, 이것으로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